자, 오늘은 파트 네 번째 위험물의 종류 및 성질 본격적으로 우리가 다루어야 할 제1류 위험물부터 6류 위험물까지 종류가 뭐가 있고 특징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험물이라는 것은 화학 물질 중에서 일부분을 지정한 거예요. 위험성이 있는 화학 물질을 지정을 하는데 어떤 위험성이 있는 위험물이냐? 자, 위험물이라는 것은 화학 물질 중에서 인화성 또는 발화성이 있는 화학 물질을 대통령이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화학 계통에 계신 분들은 황산이나 염산 이런 것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일상생활에서도 과학 시간에는 볼 수 있는 물질이니까요. 황산, 염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것들은 화학물질이긴 하지만 위험물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화학물질 안에 위험물이 포함이 되는 거고, 인화성이나 발화성이 있는 것들을 이제 포괄하는 그런 지정된 화학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위험물들이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6가지로 나누는 기준이 가나다라 순이나 ABCD 순서가 아니고 바로 이 위험물 자체의 성격 따라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1류 부터 6류까지 각각의 위험물들은 각자 가진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1류 위험물은 산화성이 있고, 2류 위험물은 가연성이 있고, 3류 위험물은 금수성이면서 자연발화성이 있고, 인화성, 자기반응성, 산화성이 있는 고체 또는 액체, 고체나 액체가 합쳐진 둘 다 그 위험물에 들어있는 것은 이렇게 물질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산화성이나 가연성, 금수성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는 좀 뒤에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제1류 위험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다음 중 산화성 고체에 대한 내용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이 성격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 위험물의 유별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만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어도 문제의 절반의 실마리는 사실 찾아내실 수 있습니다. 위험물의 각각 성격 반드시 외워야 하는 별표 3개짜리 내용이고요. 이 위험물을 정리된 표를 보다 보시면 위험 등급이라는 것이 있고 품명, 지정 수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위험한 정도를 나타낸 등급을 위험 등급이라고 합니다. 자, 위험 등급은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1등급이 제일 위험한 거고요. 3등급이 그나마 덜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품명은 그 위험물 6가지 안에서 1류, 2류, 3류, 4류, 5류, 6류 안에서도 그 안에 또 나누어지는 약간의 소그룹 같은 그런 그룹을 명명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물품마다 정해진 이름을 품명이라고 하고, 위험물의 유별이 대단원이라고 하면 그 품명은 좀 소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정 수량은 지정된 양이에요. 지정된 수량인데 왜 이거를 지정을 했냐면 이 수량부터 위험성이 생긴다고 판단해서 대통령령으로서 지정한 수량입니다. 그래서 어떤 위험물의 지정 수량이 10kg이다. 그리고 어떤 위험물의 지정 수량은 1000kg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 위험물은 10kg이 넘어갈 때부터 위험성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같은 위험성을 가지려면 이 위험물은 1000kg이 있어야 똑같은 위험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정 수량이 작을수록 조금만 모여도 위험해지는 거기 때문에 위험 등급이 높아집니다. 1등급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많이 모였을 때 그나마 위험성이 생기는, 즉 지정 수량이 큰 경우에는 위험 등급도 좀 낮은 그런 경향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정 수량을 각각 다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지정 수량을 알게 되면 그 지정 수량의 배수를 구하기 위해서 지정 수량문에 제시된 양으로 해서 많은 문제를 풀 수 있게 됩니다. 자, 제1류 위험물부터 각각의 성격과 어떤 위험물들이 있는지 이렇게 보도록 할 텐데요. 제1류 위험물은 산화성입니다. 자, 산화성이라는 것은 산소가 많아서 산소를 다른 물질한테 주는, 즉 공급하는 형태의 고체 위험물입니다.
즉 그래서 산소가 많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밑에 위험물 표를 보시면 이 분자식들마다 다 산소가 들어있죠. 이렇게. 자, 산소가 들어있는 이유는 이 물질들이 열을 받게 되면 산소를 뿜어냅니다. 가지고 있던 산소를 막 떨어뜨려요. 열받아서 이렇게 다 분해를 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산화성 고체, 인류 위험물은 산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역할이고 전부 다 고체입니다. 그래서 밀가루나 소금, 설탕 같은 그런 분말의 형태로 많이 존재를 합니다. 자, 이 위험물들이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정수량하고 품명을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해서 암기법으로 외우시는 게 좀 효율적인데요. 무화과염, 요부질, 중과, 오삼천이라는 인류위험물의 암기법입니다. 무화과염에 대해서는 지정수량이 50kg라는 뜻이고요. 요부질에 대해서는 지정수량이 300kg, 그리고 중과에 대해서는 지정수량이 1000kg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이 암기법을 무화과염, 요부질, 중과, 오삼천이라고 쭉 쓰실 수 있으시면 이 암기법에 맞춰서 각 칸을 이렇게 무화과염, 요부질, 중과, 오, 3, 천 이런 식으로 빈 칸을 채워보시면 좋아요. 자, 이 표에 빈 칸으로 되어 있는 자료가 우리 책에도 있지만 나합격 위험물 네이버 카페에도 이 양식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여러 개 출력을 하시던가 아니면 태블릿에 그렇게 다운 받으셔가지고 계속 쓰면서 암기를 하시면 좋습니다. 자, 한 글자씩 이렇게 써본 다음에 이 뒤에를 이렇게 완성을 하는데 무는 무기과산화물, 아는 아염수산 염류, 과는 과염수산 염류 이렇게 되는데 이 무기과산화물이라는 것을 빼고 나머지는 다 염류라는 글자로 끝나고 있어요. 그쵸? 자, 이 물질이 염류를 포함한다 라는 뜻인데 이 염류라는 말에는 나트륨이나 칼륨, 암모늄 등등의 탄소가 들어가지 않는 대부분의 물질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염소산 염류 자리에 아염소산 나트륨 들어갈 수 있고요. 과염소산 칼륨, 과염소산 나트륨, 염소산 칼륨, 염소산 나트륨 이런 식으로 이 염류 자리에는 나트륨, 칼륨, 암모늄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아염소산 나트륨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우리가 제일 처음에 했던 일반화학 부분의 명명법을 보시면 이 분자식의 뒤에서부터 앞으로 읽는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그때 빠르게 지나가서 이게 무슨 말일까 하는데 이 표랑 같이 그 명명법 내용을 보시면 좋아요. 명명법의 파트하고 이 위험물 표의 파트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서 아, 이 위험물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여기에서 끊어서 뒤에서 앞으로 읽는 거구나. 이 뒤에 부분 ClO4라는 것은 과염소산 이온이라고 부르는구나. 이런 식으로 그 명명법에 있는 내용들을 적용하시면 이 분자식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 구성을 좀 이해하시기가 쉽습니다. 이걸 단순하게 계속 아염수산 나트륨은 NaClO2, 과염수산 칼륨은 KClO4 이런 식으로 외우게 되면은 너무 이제 정리도 안 되고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명명법을 꼭 활용하셔서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보시면 다 뭐 K 하나, Na 하나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중크롬산 칼륨의 경우에는 K가 2개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K가 2개 들어가고 Cr2O7이 되는 이유는 각각의 산화수 차이 때문이에요. K가 플러스고 Cr2O7이 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서로의 플러스 마이너스 개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K2Cr2O7이 되는 거고요. 과망간산 칼륨은 K가 플러스, MnO4가 마이너스의 산화수를 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결합이 됩니다. 각각의 분자마다 숫자가 약간씩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놓치지 말고 잘 봐두셔야 필기와 실기를 무난하게 넘어가실 수 있고요. 특히 과산화물, 무기과산화물과 같은 경우에는 과산화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게 인류위험물인지 또 뒤에 가서 볼 수 있는 오류위험물인지 헷갈리기가 쉽습니다. 기본적인 산화물 K와 O가 서로 만나게 되면 기본적인 산화수로 생각을 했을 때 K가 플러스고 O가 2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서로 만났을 때 K2O가 돼야 맞아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서로 숫자가 내려오게 되면 K2O가 되어야 맞지만 여기에 강제적으로 산소 하나를 더 집어넣었다는 뜻으로 과를 붙였기 때문에 과산화 칼륨이 되는 겁니다.
과산화나트륨도 마찬가지로 Na2O여야 맞지만 여기에 산소 하나를 과하게 집어넣었기 때문에 과산화나트륨으로 Na2O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산 칼륨을 기준으로 보시더라도 염소산 칼륨은 KClO3인데 과염소산 나트륨에 대해서는 KClO4가 되죠. 산소가 하나 늘어나는 이유는 산소 하나가 늘어날 때 우리는 명명법에서 앞에 과를 붙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 위험 등급부터 분자식까지 여기 있는 내용들은 이제 필수적으로 특히 그 외에 해당하는 요 위험물까지도 다 외우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지정수량이 작은 것들은 위험 등급이 그나마 적고, 그리고 위험 등급이 높은 것은 이제 지정수량이 좀 크다, 이런 경향성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밖의 위험물들은 굳이 외우지는 않아도 되지만 그래도 문제에 한 번씩 보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보시면 이 표에서 볼 수는 없지만 문제에 나오는 위험물들이 종종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칸을 활용하셔서 좀 더 위험물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인류 위험물은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하느냐? 자,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은 무기과산화물을 얘기한다고 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즉, 이 부분이죠. 이 첫 번째 부분 과산화칼륨, 과산화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인류 위험물 중에서 유일하게 물이 닿으면 산소를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다른 것들은 열받으면 산소를 뿜는 성질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 알칼리 금속 자체가 반응성이 굉장히 큰 물질이라서 물과 닿으면 또 격렬하게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가 나오기 때문에 물기염금을 해줘야 되고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주의사항 게시판을 건물에 쓴다 하면은 이 내용을 다 쓰기엔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이 중에서 물기염금에 대한 내용만 씁니다. 자, 게시판에 들어갈 수 있는 표지판은 이류 위험물을 제외하고 물기염금이나 화기염금만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기나 화기에 대한 내용만 딱 중요한 거 하나 게시판에 건축물에 이렇게 표시를 해 두어야 해서 물기염금을 표시하고 그 밖의 것에는 화기주의, 충격주의, 가염물 접촉주의가 있는데 화기엄금이라는 말이 없으므로 게시판으로 할 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파트에 주수소화, 주수금지, 질식소화로 나눈다고 했는데 이렇게 물을 조심해야 하는 인류의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과 같은 경우에는 주수 금지를 해야 됩니다. 주수 금지해야 되는 경우에 어떤 소화약제 써야 되는지 바로바로 떠오를 수 있게 암기해 주시고요. 그 밖의 것들은 일반적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물을 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이류위험물입니다. 이류위험물은 가연성이라는 성격을 가진 고체들입니다. 자, 가연성은 연소가 가능한 성질입니다. 자, 위험물이 이렇게 다 불이 나니까 위험물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인류랑 육류 같은 경우에는 불이 안 나요. 얘네들은 불연성입니다. 자, 인류, 육류는 불연성이고 3, 4, 5류는 가연성입니다. 불에 탈 수 있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이류위험물은 기본적으로 가연성을 가지는 고체들을 모아놓은 그룹이고요. 암기할 때 백황유적, 오철마분, 인고천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백황유적에서 백은 지정수량, 황유적 세로로 황유적 써주시면 되고요. 오철마 분이 끝글자죠. 마지막 글자. 인고 천입니다. 이렇게 한 글자씩 쓰실 수 있으시다면 그 다음에 품명을 전체적으로 채워보시면 되는데 이류가 가장 간단해서 암기하기에는 가장 수월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황화린의 경우에는 종류가 3가지 있어서 황의 개수대로 3, 5, 7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분자식이 S3, S5, S7로 이렇게 달라지죠. 자, 유황은 그냥 황이라고도 부르지만 우리 위험물에서는 유황이라고 불러야 하고요. 정린은 피, 그냥 인이 아니라 정린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다음 유별에 있는 또 다른 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P가 한 개인 P인 상태는 정린이고 F는 철인데 철분이라고 되어 있죠. 철의 분말인 상태일 때 위험물이 돼서 분을 붙이는 겁니다.
자, 마그네슘은 이렇게 분말까지는 아니고 약간 덩어리라서 마그네슘 분이라고는 붙이지 않습니다. 마그네슘이고요. 금속분, 금속을 아주 밀가루처럼 고운 상태로 이제 분말로 만들었을 때 위험물이 되는데, 알루미늄의 분말일 때, 아연의 분말일 때, 안티몬의 분말일 때 이렇게 금속의 분말로 제1류 위험물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인화성 고체는 인화성이 들어가는 대표적인 게 사류 위험물이에요. 이제 불을 끌고 올 수 있는 뭐 알코올이나 휘발유 같은 그런 성질을 인화성이라고 하는데, 그 인화성이 있는 물질을 고체로 만든 것이 인화성 고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이류 위험물에서는 특히 중요한 게 위험물이 되는 기준, 전부 다 이제 위험물이 되는 게 아니라 일정 조건 이상일 때, 일정 조건을 만족했을 때 위험물로 분류를 하는데, 유황의 경우에는 순도 60 중량%가 넘었을 때, 함량이 높을 때, 그리고 농도가 진할 때, 또 입자가 굉장히 작을 때, 입자가 고울 정도로 작아야 되는데 입자가 작을 때 위험물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황은 얼마 이상이 돼야 되냐면 60중량% 이상이 돼야 되고요. 불순물은 활석 등의 불연성 물질과 수분에 한합니다. 자, 철분의 경우에는 53 마이크로미터 체를 통과하는 것, 즉 체를 통과하려면 이 크기보다 작아야 되겠죠. 입자가 작은 것 중에서 함량이 높은 것 50중량% 이상입니다. 금속의 분말에서는 구리와 니켈을 제외합니다. 자, 이것 외에도 다른 위험물 표에 있는 금속들은 다 제외가 되는 거예요. 뭐 나트륨, 칼륨, 철분, 마그네슘 이런 것들 플러스 구리와 니켈도 금속분에 들어가지 않고 150 마이크로미터 체를 통과한다. 즉 150 마이크로미터보다 크다, 작다? 작다는 뜻입니다. 체를 통과해야 되니까요. 50 중량%보다는 커야 위험물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마그네슘은 제외되는 규정이 나와 있는데 2mm 이상의 막대 모양은 제외합니다. 2mm 체를 통과하지 않는 것 제외합니다. 즉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2mm보다 작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다른 것들은 마이크로미터라는 단위를 쓰지만 마그네슘은 밀리미터죠. 그래서 이거를 분말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냥 마그네슘 분이 아니라 마그네슘으로 부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류는 가연성이기 때문에 이 위험물들은 불이 난다는 게 되게 큰 특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름을 붙일 정도로 큰 특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운반할 때는 어떤 주의사항을 써야 되냐?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은 불도 나지만 물하고 만났을 때 수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속들이라서요. 그래서 화기주의 물기엄금이라는 것을 쓰고요. 인화성은 불을 끌고 오는 성격이기 때문에 화기엄금을 하고요. 그 밖의 것들은 화기주의를 합니다. 자, 가연성이기 때문에 불을 조심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중에 하나만 쓴다고 했는데 주의사항 게시판으로는 보통 화기엄금이나 물기엄금 같이 엄격한 경우에만 사용을 하지만 이류 위험물에서는 물기엄금보다 중요한 게 불날 수 있다는 주의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른 위험물에서는 화기엄금이나 물기엄금만 주의사항의 게시판으로 하지만 이류 위험물에서는 화기주의도 게시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은 화기주의를 게시판으로 하고 인화성 고체는 화기엄금, 그 밖의 것 화기주의를 게시판, 그 건축물의 제조소 등의 게시판에 보여주어야 하고요. 소화 방법으로는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은 물이 닿으면 안 되는 물질들이에요. 그래서 주스 금지를 해야겠고요. 인화성 고체에서 인화성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질식을 해야 됩니다. 자, 인화성이 들어가는 이류의 인화성 고체, 사류의 인화성 액체 둘 다 질식소화인데 인화성 고체는 또 물 뿌렸을 때 물 속에 가라앉는 성질이 있어요. 인화성 액체는 기름이라서 둥둥 뜨지만 인화성 고체는 가라앉는 성질이 있어서 물을 뿌리더라도 질식하는, 산소를 차단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식 소화할 때 억제 소화는 항상 같이 따라다닌다고 했죠. 그래서 할로겐 화합물 소화 약제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밖의 것들은 일반적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물 뿌리면 됩니다.